LG전자, 오늘 이 종목 금요일에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밟으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5,600원이고 금요일 종가보다 2% 넘게 반등했어요. 지난 금요일 이 종목이 시장에서 제일 크게 7%나 빠지는 걸 보신 분들은 주말 내내 속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되돌리는 걸 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종목 문자가 유난히 많이 들어왔는데 금요일 그렇게 깨졌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냐 딱 이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반등을 진짜로 볼지는 금요일에 깨진 딱 한 자리를 되찾느냐에 달려 있어서 그것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먼저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해요. 이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사주면서 18만원 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그 외국인이 방향을 틀었어요. 목요일에 팔기 시작하더니 금요일에 5만 주 넘게 던졌습니다. 밑에서 받쳐주던 손이 빠진 상태에서 하루에 7%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급락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이 종목을 아래에서 받치던 그 손이 사라진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빠진 손이 돌아왔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방향을 볼 수 있는 건 창구, 그러니까 거래원하고 가격 움직임 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올라간다고 바로 좋아하기엔 정작 큰 손이 돌아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못 봤거든요. 창구를 열어보면 지금은 국내 개인 창구가 위아래로 활발합니다. 키움이나 한국투자 같은 개인이 많이 쓰는 곳이 사는 쪽 파는 쪽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 이 반등을 밀어 올리는 게 아직은 외국인 같은 큰 손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등을 반갑게는 보도에 진짜 힘을 받으려면 금요일에 나간 외국인이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이 종목은 두 달 넘게 좁은 폭에서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그 상자의 아래쪽 바닥을 하루 만에 뚫고 내려왔습니다. 몇 주 동안 지켜온 자리가 금요일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깨진 자리를 다시 위로 밟으러 올라오고 있어요. 한 번 깨진 바닥은 다음에 올라올 때 위에서 누르는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종가로 확실히 되찾으면 금요일 이탈은 하루 해프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막히면 그 자리가 이제 천장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캔들이 그 바닥 위로 올라서서 마감하느냐를 꼭 보셔야 해요. 이평선으로도 지금 자리가 무겁다는 게 보여요. 주가 위로 21선하고 61선이 지나가는데 오늘 반등이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6월 초에 46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7만원대니까 그 위에서 산 사람들 물량이 층층이 쌓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물량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가야 합니다. 수급에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소진율이에요. 화면 왼쪽에 외국인 소진율이 28.93%로 찍혀 있는데 금요일에 29%대 초반이었던 게 오늘 더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값은 오늘 반등하는데 외국인 비중은 아직 줄고 있다는 게 오늘 이 반등을 마냥 편하게 못 보는 이유입니다. 값도 짚고 갈게요. 이익 대비 주가로 보면 지금 32배 수준인데 올해가 이 회사한테 3년 만에 이익이 늘어나는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은 그 얘기를 아직 안 사고 있는 국면입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림하고 그걸 실제로 사줄 돈이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인데 금요일 급락이 바로 그 간극을 보여준 자리였어요. 여기까지 놓고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 무너진 게 회사 문제가 아니라 받쳐주던 손이 잠깐 빠진 거라면 오늘 그 자리를 되찾으러 올라오는 지금은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고 봐요. 다만 아직 큰 손이 돌아온 게 확인이 안 됐고 소진율도 빠지는 중이라 강하게 위라고 말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계좌 앞에서 뭘 하셔야 하느냐? 금요일 급락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반등 나왔다고 서둘러 본전 근처에서 던지실 이유는 없어요. 이제 막 깨진 자리를 되찾으러 올라오는 초입이니까요. 반대로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분이라면 저라면 오늘 그 박스 하단을 종가로 확실히 되찾는지 보고 나서 첫 조각만 담습니다. 되찾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오늘 반등만 보고 미리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방향이 안 잡힌 자리에서는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마감까지 확인할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요일에 깨진 그 박스 하단을 오늘 종가로 되찾느냐,
다른 하나는 금요일에 나간 외국인이 오늘 사는 쪽으로 돌아섰는지입니다. 이 둘이 같이 나오면 금요일 이탈은 하루짜리로 끝나는 거고, 자리를 못 되찾거나 외국인이 계속 파는 쪽이면 금요일 그 흐름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오늘 아침 반등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금요일에 깨진 그 자리를 되찾느냐 하고 외국인이 돌아오느냐예요. 오늘 수급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빨간 숫자에 마음 놓지 마시고 이 두 개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LG전자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만 짚어드리는데 방송의 타점까지 전부 담기엔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하나 남겨드릴게요. 010-5445-1634로 대박 이 두 글자만 문자 주시고 지금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해드리는데 장 열리기 전에 관심 종목이랑 매수 매도 구간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종목이랑 매수 구간, 그리고 왜 그 종목을 보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료예요. 가끔 이런 거 안내드리면 나중에 뭐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중 내내 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혼자 보나 같이 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LG전자 말고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정리하면 오늘 LG전자는 금요일에 깨진 박스 하단을 다시 밟으러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받쳐주던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부터 빠지면서 금요일에 크게 무너졌고 오늘 그 손이 돌아왔는지는 아직 수급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깨진 자리를 되찾는지 그리고 마감에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도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답이 나오는 순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만 조용히 하나 짚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반도체에 쏠려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실적은 사상 최대를 쓰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조용히 자리를 다지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쉬고 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큰 손들은 이미 알고 조용히 담기 시작했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분들만 아직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섹터가 반도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하반기 주도주라고 꽤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는 대장주 후보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 섹터가 어디냐? 바로 우주항공하고 방산입니다. 왜 하필 이 섹터냐? 근거가 아주 분명해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수출 규모가 50조 원을 훌쩍 넘는데 이게 작년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수출이 한 계단이 아니라 몇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해라는 겁니다. 배경을 짧게 풀어드리면 유럽이 다시 군비를 크게 늘리고 있고 중동 쪽 무기 수요까지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을 제 날짜에 합리적인 가격에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우리 K방산이 파고든 거예요. 폴란드에 전차하고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게 신호탄이었고 그 성공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또 중동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고 수주 잔고도 몇 년치씩 쌓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만들어서 팔 물량이 이미 계약서에 다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게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방산으로 두둑하게 번 돈을 이 기업들이 이제 우주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 우주 인프라까지 사업을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마침 해외에서 대형 민간 우주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을 준비하면서 우주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시장에서 제값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이미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고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거대한 시장이 새로 열리는데 그 밸류체인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방산하고 항공우주 기업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 방산이라는 든든한 현재하고 우주라는 성장 미래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달고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소문으로 반짝하고 꺼지는 테마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실적으로 하나씩 확인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도 최근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의 돈이 잠깐 반도체 쪽에 다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 조정을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를 상대적으로 편한 가격에 담을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원래 이런 섹터는 방산이 대세다, 우주가 뜬다 하는 얘기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한참 올라 있습니다. 진짜 수익은 남들이 다 떠들기 전 시장이 아직 조용할 때 미리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급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큰 손들은 방산 대표주들을 조용히 다시 담기 시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큰 손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를 좋게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장의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한 섹터가 실컷 오르고 나면 거기서 수익을 챙긴 자금이 다음으로 오를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코로나 때는 그게 2차 전지였고 최근 몇 달은 반도체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슬슬 다음 자리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자리 후보로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섹터가 움직일 때는 항상 대장주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따라붙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할 때 그 대장주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나중에 다 오른 걸 보고 아무 종목이나 급하게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 섹터에서 특히 대장주 자리를 노려볼 만한 종목 하나를 실적하고 수주, 수급 흐름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추려뒀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대장주 후보로 꼽은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은 이제 막 크게 좋아지는 초입인데 주가는 아직 그 좋아질 실적을 다 반영하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메우면서 힘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명을 대놓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콕 집어서 말해버리면 그게 자칫 매수하라는 추천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목을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런 자리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단기적으로 확 튀었다가 도로 빠지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들어갈 기회만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분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화면 위에 제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5445-1634로 대박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 대장주 후보 종목명이랑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매수 관점 포인트까지 개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섹터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영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다음에 오를 자리를 미리 아는 게 훨씬 값지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 발 더 앞선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